네, 어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었습니다. 거래 전부터 금리가 오르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컨퍼런스 보드의 발표 이후에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급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8.7로 집계가 됐는데 8월달 105.6에서 하락한 수치죠. 더불어서 컨센이 104였기 때문에 직전 달과 컨센을 모두 크게 하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금리 인하도 B컷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이번 9월달 하락폭은 21년 8월 이후 즉 3년여 만에 가장 큰 월간 하락폭을 기록한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의 5개 구성 요소 모두가 다 악화된 결과로 나타난 그런 집계고요. 사실 지금 레벨 보시게 되면 소비자 신뢰도는 지금 2년간 유지되어 오던 이 좁은 박스권, 이 하한선 쪽에 근접을 해서 하단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9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을 벗어나서 제법 큰 폭으로 감소세가 나온 이유는 현재 상황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 지수 보시면 134.6에서 10.3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124.3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레벨이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6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수준이니까요. 상당히 현재 상황 지수가 가파르게 꺾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기대 지수도 계속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9월달 81.7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에 82.5였으니까 여기에 비해서 기대지수가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80을 넘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그런 기대지수 레벨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8월달도 80이 넘었고요. 7월달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8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7, 8, 9 해가지고 3개월 연속 이 기대지수가 80을 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파란선 기대지수 차트 보시게 되면 올랐다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방향이죠. 다음 달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80 이하의 수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채권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한 부분은 결국 이 노동 시장에 대한 악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9월달 소비심리에서 조사된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보시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한 소비자 응답이 30.9%로 집계가 됐는데 8월달이 32.7이었거든요. 여기서 더 감소를 한 것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소비자가 18.3%입니다. 직전 달이 16.8이니까 여기서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떨어지고 구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격차가 직전 달 15.9에서 이번 달 12.6으로 3.3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16.4에서 더 하향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12.6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의 레벨이 21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이고, 이 비율을 거꾸로 계산해보면 실업률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12.6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노동격차를 실업률로 계산을 해보면 4.43%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레벨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앞으로 실업률 상승 요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죠. 결국에는 이 회색선이 실업률인데 아직은 4.2 초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먼저 선행해서 노동격차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번 달 12.6%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빨간색은 뒤집어서 이게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이 비율의 6개월 변화율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차트죠. 지금이 마이너스 10.8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구간 보시게 되면 다 경기 침체에 나타났던 특징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레벨이죠. 과거 어김없이 반복되었던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6개월 변화가 현격하게 마이너스권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 이런 변화율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실업률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컨퍼런스 보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내용이 주도를 했지만 주택 구매 계획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응답도 나왔습니다. 향후 6개월 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직전달 4.8에서 이번 달 5.7로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폭은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긴 한데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사하는 주택 구입자 조건 지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 데이터가 24년 7월치인데 이게 26입니다. 직전 달만 하더라도 34, 이 하단 레벨을 지지했었는데 이게 깨고 이탈을 한 것이죠. 급격하게 더 떨어졌습니다. 집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이고 지금 과거 경기 침체 구간보다 더 낮은 주택 구입자 조건 지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보다 낮은 구간을 따져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택 구입자 조건 지수가 악화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응답 비율 증가폭이 좀 반등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시장 격차 이 부분은 실업률을 상당히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연준조차도 눈여겨보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노동 격차가 지난달 대비 더 떨어졌다라는 부분, 이를 실업률과 비교하기 위해 거꾸로 그려보면 실업률의 상승 압박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금리도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이후에 가파르게 또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금리 레벨도 그렇게 지금 10년물 벤치마크 금리가 3.7% 수준에 위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다음 주 빅 이벤트가 남아있죠.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한 3.5를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재미있는 보고서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로 촉발된 NK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재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NK 트레이드 청산이 또 한 번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정리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볼만한 요인들이 좀 많았는데 추정 근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엔화 대출이 이렇게 높았다가 꺾이는 흐름이 경기 침체 직전에 나왔죠. 지금도 상당히 엔화 대출이 높아 있는 상태고 더욱이 N달러 환율과 NK 트레이드 수익률 관련해서 수익률이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되면 NK 트레이드 유인이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간 수익률도 낮아지고 엔화 대출도 상당히 높았던 지금 상황에서 지난 8월 초와 같았던 NK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청산이 될까 나름대로 추정을 쭉 해놓은 데이터도 있는데 장기 추세가 6.5% 캐리 자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0.2조 달러 수준이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금액이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금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시장의 급격한 붕괴 요인으로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만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렇게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금의 특성은 과거 금융위기 또는 코로나 전 등등 해서 역시나 청산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0.2조 달러 수준, 전체 엔캐리 자금의 6.5% 정도에 해당되는 0.2조 달러는 언제든 청산 가능성이 높은 자금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국은행이라는 국책기관의 특성상 엔캐리 자금 일부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한 보고서를 발행할 정도니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관련 보고서 쭉 보시면 되겠지만 핵심은 이 두 가지 차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엔화 대출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를 했고 N달러 환율과 더불어서 NK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 엔캐리 자금이 추가로 청산될 가능성은 여지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핵심 요인으로는 역시 N달러 환율이 엔화 강세로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남은 스텝은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NK 트레이드 유인이 더 줄어들고 엔캐리 자금 청산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